안녕하십니까. ENG 클래스룸 3인상입니다. 자, 이번 영상에서는 작년도, 그러니까 2023년도 7급 공무원 회로 이론 문제에 나왔던 문제 두 개를 갖다 한번 풀어보려고 합니다. 먼저 이제 보시는 문제를 보면은, 주어진 회로에서 이 회로에 흐르는 전류가 마이너스 14A가 되도록 하는 저항 R값을 구해보라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먼저 여기서 전류가 마이너스 14A가 된다는 얘기, 앞에 마이너스가 붙었다는 얘기는 지금 회로에서 주어진 전류의 방향이 시계 방향으로 되어 있는데, 실제적으로다가는 이 주어진 방향하고 반대 방향으로 전류가 흐르기 때문에 앞에 마이너스가 붙었다는 거, 요거를 먼저 좀 알아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저희가 회로 해석을 할 때 많이 사용하는 기본 법칙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이제 키르호프의 전류 법칙, 전압 법칙이 있습니다. 자, 이 문제 같은 경우에는 키르호프의 전압 법칙을 이용해서 문제를 좀 풀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지금 주어진 시계 방향의 전류 I를 갖다가 고려해서 6ohm부터 시작해서 시계 방향으로 돌아간다고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러면은 시계 방향 전류가 들어가는 쪽으로다가 플러스 마이너스 이런 식이 되겠죠. 그 다음에 여기서는 플러스 마이너스 이렇게 될 겁니다. 자, 전압 강화와 전압 상승이 일어날 텐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각각에 걸리는 전압, 6ohm에 걸리는 전압은 V는 IR이니까 전류 I 곱하기 6, 그래서 6I가 되겠습니다. 자, 식을 한번 써보죠. 6 곱하기 I. 자, 그 다음에 이제 종속 전원 있는데 3VR로 되어 있습니다.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가니까 역시 전압 강화입니다. 그래서 3VR로 쓰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전압원이 있는데 4V짜리입니다. 근데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로 가죠. 전류 방향으로 봤을 때.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로 가면 전압 상승이기 때문에 앞에 마이너스를 붙여서 마이너스 4로 하겠습니다. 자, 전압만 표시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부분에 오면은, 저항에 걸리는 전압이 VR인데, 그때 극성이 플러스 마이너스였습니다. 근데 여기서는 반대로 되기 때문에 마이너스 VR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제 돌아와서 24V 전압원을 통과할 때 전류가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로 가기 때문에 역시 전압 상승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24는 0. 자, 지금 제가 설명을 드릴 때 키르호프의 전압 법칙을 적용해서 전압 방식을 세울 때 전압 상승, 전압 강화 이렇게 자꾸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전압 강화는 제가 이제 플러스 부호를 붙였고 전압 상승은 마이너스 부호를 붙였습니다. 자,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아직 잘 이해가 안 가시는 분들은 키르호프의 전압 법칙 관련된 부분을 갖다 좀 보시면은, 먼저 영상을 보시면은 이 부분을 갖다 이해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일단은 이 회로에 대해서 전압 방정식을 세우기 때문에 이 전압 방정식을 한번 정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I가 들어간 항을 한번 보죠. 6I밖에 없습니다. 6I. 그 다음에 VR이 있는 항이 두 개가 있는데 3VR, 마이너스 VR이기 때문에 2VR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상수가 되어 있는 부분이 마이너스 4, 마이너스 24가 되니까 마이너스 28입니다. 그래서 등호 오른쪽으로다가 넘기면은 28이 되겠습니다. 자, 여기서 저희가 문제에서 I는 마이너스 14A 하겠습니다. 여기서 I는 마이너스 14A. 자, 그래서 지금 전류 I가 들어간 항이 6I가 있는데 6I의 I 대신에 자, 마이너스 14를 갖다 한번 대입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러면은 6 곱하기 마이너스 14 플러스 2VR은 28 이렇게 되겠죠. 자, 6 곱하기 마이너스 14 하면은 마이너스 56이 되겠습니다. 자, 플러스
EVR은 28 이렇게 됩니다. 이게 56이 아니네요. 자, 6 곱하기 14니까 60에다가 84가 되겠네요. 84. 자, 마이너스 84가 되겠습니다. 마이너스 84. 이거 제가 계산을 잘못했습니다. 플러스 EVR은 28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EVR, 자, 등호 우측으로 넘어가니까 28 플러스 84가 되겠죠. 자, 빨간색으로 써보겠습니다. 이제 마지막 정리만 남았습니다. EVR은 28 플러스 84니까 100에다가 112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므로 저항 아래 걸리는 전압 VR은 2분의 112에서 56이 되겠습니다. 56V. 자, 이제 VR이 구해졌기 때문에 저희가 R 값을 구할 수가 있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VR은 V는 IR이라는 오음의 법칙에 의해서, 자, 56은 VR은 I 곱하기인데 지금 여기가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되어 있습니다. VR이. 그러니까 마이너스 I가 되겠죠. 마이너스 I 곱하기 R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56은 마이너스 I니까 I가 14A니까 14가 되겠죠. 14 곱하기 R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므로 R은 14분의 56이 되니까 4오hm 정도 되겠습니다. 4오hm. 4오hm 정도가 아니고 4ohm이네요. 자, 그래서 이 문제에서 구하고자 하는 저항 R 값은 4ohm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 넘어가기 전에 한 번 더 확인하고 넘어갈 부분, 전압 강화하고 전압 상승에 대한 그런 개념을 갖다 먼저 좀 보시고 아시고서 이 문제를 풀어야 된다는 거. 자, 그 다음에 전압 I가 마이너스 14A로 되어 있을 때 이 앞에 마이너스의 의미, 나중에 저희가 뭐 다른 문제를 풀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실질적으로 계산을 해서 보니까 전류값이 마이너스가 나왔다 그러면은 처음에 주어진 전류의 방향하고 실제 전류는 반대 방향으로 흐르는 그런 의미에서 마이너스가 붙었다. 요거를 한번 기억을 한번 해주시고 다음 문제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 문제도 좀 전에 이제 풀었던 문제와 마찬가지로 2023년도 7급 공무원 회로 이론 문제에 출제됐던 그 문제가 되겠습니다. 연산증폭기를 해석할 수 있느냐, 이제 그런 문제인데, 뭐 전류원도 포함되어 있고, 지금 보시는 것처럼 4mA짜리 전류원도 포함되어 있고, 5V 전압원도 이제 걸려 있는데, 실질적으로 회로 구성을 보시면은 차동증폭기 형태를 갖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먼저 지금 비반전 입력단자, 여기 V 플러스 쪽에 걸리는, 자, 요 부분을 갖다가 V 플러스라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기 걸리는 전압을 V 플러스를 갖다 먼저 구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요 부분만 따로 떼어서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렇게 될 것 같습니다. 회로를 한번 그려보죠. 자, 이렇게 그릴 수가 있고, 여기가 이제 10kΩ, 1kΩ, 1kΩ입니다. 그 다음에 아까 전류원이 3mA이기 때문에, 자, 이렇게 쓸 수가 있겠습니다. 그때, V 플러스는 10kΩ 양단간에 걸리는 전압, 여기에 V 플러스가 되겠습니다. 왜 이 부분이 없느냐? 그 연산전폭기의 그 입력단의 임피던스는 무한대가 되기 때문에 전류가 안쪽으로 다 흐르지가 않죠. 흘러나오지도 않고. 그래서 회로가 끊긴 것처럼 보일 수 있다고 해서
이 부분을 생략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문제가 상당히 여러 가지를 갖다가 알고 있어야지 풀 수 있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일단 연산전법기의 특성부터 알고 있어야 되겠고, 기본적으로. 그 다음에 여기 걸리는 전압을 구하기 위해서는 병렬회로의 특징인 전류 분배, 그 다음에 저항값이 주어져 있기 때문에 저항에 걸리는 전압을 구하기 위해서는 앞에 문제에서도 나왔지만 V는 IR이라는 아주 회로 이론을 해석하는 데 있어서 가장 기본적인 오음의 법칙까지 다 이해하고 있어야지 풀 수 있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먼저 전류 법칙을 한번, 병렬회로에서의 전류 법칙을 이용해서 10kΩ에 흐르는 전류를 한번 보겠습니다. 전류가 지금 1kH하고 10kH, 여기 직렬되어 있으니까 이제 이 부분이 11kH가 되겠죠. 그리고 여기는 1kH, 11kH와 1kH가 병렬로 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 흐르는 전류를 갖다 한번 I라고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I1이라고 한번 해보죠. 자, 1kH 쪽으로다가는 I2가 나눠져서 흐를 겁니다. 자, 4mA가 흘러 들어가서 I1, I2로 나눠져 흐르고, 다시 이 부분에 도착하면은 I2하고 I1이 합쳐져서 다시 3mA로 나갈 겁니다. 그래서, 자, 키르호프의 전류 법칙이 먼저 한번 성립이 돼야 될 것 같은데, 좀 설명을 좀 자세하게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I1 플러스 I2는 4mA가 돼야 되겠죠. 이거는 요 문제를 푸는 거하고는 직접 상관은 없겠지만, 키르호프의 전류 법칙이 되겠습니다. 자, 병렬 회로에서 I1을 구하려면, I1은, 자, 여기다가 요 두 개 회로를 갖다 좀 약간 간단한 병렬 등가 회로를 한번 그림을 그려보겠습니다. 자, 기억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 R1, R2가 있고, 자, 여기에 흘러 들어가는 전류가 I라고 해보겠습니다. 그때 R2를 통해서 흐르는 전류. 자, 얘를 갖다가 I1이라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두 개가 병렬 회로죠. 자, 좀 자세하게 설명드리려고 좀 복잡하게 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로. 복잡하다기보다는 앞에 기본적인 회로 해석 법칙부터 한번 설명을 드려보고 있습니다. 자, 지금 R2가 있는데, 여기서는 R2가 1kH하고 10kH 두 개가 직렬 연결되어 있는 거기 때문에 R2가 11K가 되겠죠. 자, R1은 1kΩ이 되겠습니다. 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미 알고 계시는 분은 왜 이 회로 하나 해석하는데 이렇게 하나 생각하시는 분도 있을 텐데, 회로 아직까지 해석에 대해서 좀 익숙하지 않은 분들을 위해서 좀 부가적으로 설명을 드리고 있습니다. 자, 이때 I1은 이런 식으로 구하죠. R1 플러스 R2분의 반대편의 저항값이 분자로 올라갑니다. R2에 흐르는 전류를 구하기 위해서, 그래서 여기서는 R1이 되겠죠. R1 곱하기 전체 전류 I로다가 구합니다. 이게 이제 병렬 회로에서의 전류 분배 법칙이 되겠습니다. 전류 분배를 이용해서 각 병렬 회로를 통해서 흐르는 전류를 구하는 공식이 되겠습니다. 자, 여기서 저희가 그러면 I1을 한번 구해보죠. 실제 회로에서. 자, 실제 회로에서 I1은 1kH, 10kH니까, 자, 저항의 단위가 다 킬로옴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단위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에서 R1 플러스 R2분의 R1을 할 때 저항의 B만 따지는 거기 때문에, 자, 그러면은 1kH, 11kH니까 1 플러스 11분의 반대편이 올라간다 하겠습니다. 1 곱하기 I가 되었죠. I가 4mA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12분의 1 곱하기 4mA. 자, 12분의 4니까 3분의 1 mA가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는 좀 맞출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3분의 1 mA가 됐으니까 지금 걸리는 전압 V 플러스를 구하려고 하는 거니까 여기서 V 플러스는 10K 곱하기 I1으로 구할 수가 있겠습니다. 오음의 법칙이죠. 자, 여기다가 한번 대입을 한번 해보면,
10kg입니다. kg 곱하기 I1이 3분의 1 mA입니다. 자, 저항이 kg고 전류가 mA로 되어 있습니다. kg는 10의 3승이고 mA는 10의 마이너스 3승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없어진다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그대로 3분의 10V가 되겠습니다. 자, V 플러스는 3분의 10V입니다. 자, 지금 V 플러스까지 구했으니까, 자, 이 부분을 갖다가 한번 회로를 다시 한번 그림을 그려보겠습니다. 제가 좀 단순화시켜서 주어진 회로를. 자, 어떻게 그릴 수가 있냐면은, 자, 여기가 3분의 10V. 자, 문제에 주어진 5V가 되겠습니다. 자, 저항이 4kg, 20kg 이렇게 주어져 있죠. 그때 여기 걸리는 전압 플러스 마이너스 V 아웃을 구하라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이해 가실지 모르겠습니다. 자, 이렇게 돼 있으면 이제 저희가 흔히 볼 수 있는 차동 증폭기 형태로 바뀌었습니다. 전류원이 없어져 버렸죠. 자, 요거에 대한 해석 방법을 갖다가 외우신 분들도 있을 것 같긴 한데, 공식 자체를. 자, 여기서는, 저희가 중첩의 원리를 이용해서 풀 수도 있고, 여러 가지를 이용해서 풀 수가 있는데, 다른 방법으로도 풀 수도 있겠습니다. 한 번에 그냥 공식을 외워서 적용해서. 자, 중첩을 이용해서 한번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차동 증폭기를 할 때, 자, 먼저 플러스 쪽이 단락이 되어 있다고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전화번이 있기 때문에 단락을 시켜보면은 회로를 두 개로 한번 나눠서 그려보면, 자, 이 부분은 그냥 단락이 되고, 전화번을 제거한 겁니다. 각각 하나의 전화번에 의한, 하나의 전원에 의한 회로의 출력을 갖다 구하기 위해서, 자, 4K, 20K, 여기는 5V가 되겠고, 자, 그때 여기 걸리는 전압을 V1이라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V1. 자, 회로 하나 더 그려보죠. 그 다음에는 지금 5V 전화번 쪽을 없애겠습니다. 전화번은 단락시켜서 없앨 수가 있으니까, 자, 이 부분은 또 모르시면은 중첩의 정리를 갖다가 한번 관련된 영상을 갖다 한번 먼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에는 비반전 쪽에 들어가는 입력, 아까 저희가 구한 3분의 10V를 갖다가 그대로 살려놓고 5V 쪽을 단락을 시켜 보겠습니다. 사실은 문제 하나 푸는데 이렇게 오래 걸리냐 하실 수가 있는데, 사실은 금방 풉니다. 익숙하면은. 지금 이제 설명드리기 위해서 하나씩 하다 보니까 이제 오래 걸린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때 걸리는 전압을 V2라고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문제에 주어진 Vout는 V1 플러스 V2가 되겠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하나씩 풀어보죠. 요거는 지금 보시면 반전증폭기가 되겠습니다. 반전증폭기. 저희가 이제 반전증폭기 같은 경우에는 공식을 많이 외우고 있죠. 가장 기본적인 거니까, 반전, 비반전은. 자, 하나씩 써보겠습니다. 반전증폭기. 자, 얘는 비반전증폭기죠. 자, 반전증폭기는 이렇게 되죠. 자, V1은, 자, 반전시킨다는 얘기가 있기 때문에 앞에 마이너스가 붙습니다. 실질적으로 지금 이제 일정한 전압을 갖고 있는 5V가 들어가서 그렇지, 이 부분에 만약에 교류 회로가 들어갔으면 완전히 위상이 180도 반전된 그런 출력이 V1에 나오게 됩니다.
여기서도 이제 플러스 값이 들어갔기 때문에 마이너스 값 출력이 나온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반전 증폭기. 그래서 반전이라는 이름이 붙습니다. 마이너스, 얘가 이제 여러분들 많이 보시는 회로, 반전 증폭기 회로에서 R1이 되겠고, 이게 피드백 저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R1분의 R2가 되기 때문에 4K분의 20K 곱하기 5V 이렇게 주어지죠. 자,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또 이해가 안 가시는 분은 연산 증폭기 회로 해석 중에서 가장 기본이 되는 반전 증폭기하고 비반전 증폭기에 대한 부분을 갖다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마이너스 4K분의 20K니까 KK 똑같으니까 앞에 B만 보면 되겠습니다. 마이너스 5가 되겠죠. 마이너스 5. 자, 마이너스 5하고 곱해서 마이너스 25 볼트가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비반전 증폭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비반전 증폭기에서 V2는 어떻게 되죠? 앞에 증폭도가 1 플러스 R1분의 R2, 4분의 20. 자, 키로 똑같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곱하기 3분의 10.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위상이 바뀌지가 않기 때문에 비반전 증폭기라고 합니다. 증폭도는 1 플러스 R1분의 R2 이렇게 되죠. 그래서 요거 보시면은 요 뒷부분에 4분의 20이 5가 되겠죠. 그래서 5 플러스 1이니까 6 곱하기 3분의 10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3, 2에서 20V가 되겠죠. 20V. 자, 저희가 앞에서 V0T는 V1 플러스 V2라고 했습니다. 중첩에 의해서 각각의 전원에 의한 출력 전압의 값을 더해주면 되기 때문에 자, Vout은 V1 플러스 V2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자, 마지막 이제 정리만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V1이 마이너스 25V였습니다. 마이너스 25. 자, V2가 20V였죠. 플러스 20 해서 마이너스 5V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문제를 풀기 위해서 간단하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사실 바로 보고서 좀 빠른 시간 내에 풀 수는 있는데 여기에 들어가 있는 여러 가지 회로 해석 법칙을 갖다가 조금씩 이제 설명을 드리기 위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한번 문제를 풀어봤습니다. 문제를 푸는 과정에서 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각각에 대해서 이 회로가 한 번에 해석하기는 사실 쉬운 회로는 아닙니다. 굉장히 여러 가지 회로 법칙들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갖다 하나씩 찾아서 자기 거화 하면은 나중에는 이제 이런 복잡한 회로도 손쉽게 좀 풀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단순하게 그냥 공식을 외워서 바로 공식을 대입하는 것보다는 이 회로를 풀 때 어떤 법칙들을 갖다 적용해서 문제를 풀 수 있는지 그런 걸 하나씩 적용해 보면서 자기 거화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은 이제 이렇게 해서 작년도에 7급 공무원 문제에 출제되었던 2023년 7급 공무원 문제가 되겠습니다. 문제 2개를 갖다 한번 풀어봤습니다.